4차 십자군 전쟁 이후에 비잔틴 제국의 변화와 그 주변국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십자군이 비잔틴 제국을 점령을 했죠.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이 5개 영역으로 분리가 됩니다. 수도와 그 주변 지역은 라틴인의 제국. 라틴이란 말은 프랑스 기사들이란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라틴 제국이 생겨났고요. 소아시아 지역에는 수도에서 도망쳤던 귀족들이 니케아 제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드리아의 근처에 에피로스 공국이 생겨났고요. 흑해 연안과 트레부존드 지역에 트레부존드 제국이 생겨났고요. 나머지 해양 거점들은 베네치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라틴 제국 중심으로 비잔틴 제국이 나눠지게 됐는데 그 라틴 제국도 여러 봉건 제후들이 나눠 갖는 형태로 나누어졌어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황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라틴 제국인 거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키 지역에 왕국이 있고 아테네 공작이 다스린 공국이 있고 아카이아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아카이아 공국이 이렇게 라틴 제국 휘하에 여러 제후국이 이렇게 생겨났고 또 니케아 제국이 있고 트레비전드 제국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 제국은 몹시 취약했습니다. 라틴 제국은 항상 병력 부족에 시달렸죠. 그 이유가 프랑스 기사들 중심으로 1만 명 정도가 콘스탄티노플을 쳐들어왔거든요. 나머지 1만 명은 베네치아의 병사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만인의 프랑크 기사들 가지고 이 넓은 땅을 다스려야 되니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라틴 제국 안에 이 콘스탄티노플 안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으로써 이 라틴 제국은 로마 카톨릭의 영역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제들을 그리스인들이 따르지 않았겠죠. 그리스인들은 원래 이 정교회 교회에 속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잘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라틴이 저지른 약탈이 있었죠.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했던 그런 기억들은 여기 살고 있는 그리스인들한테 아주 나쁘게 작용을 했는데 라틴어를 쓰는 지배층 그리고 그리스어를 쓰는 피지배층, 원래 살던 사람들, 이런 불화가 있었던 건 당연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 제국은 이 수도와 그 주변 지역에만 영향력을 가진 세력으로 점차 축소가 됩니다. 이 데살로니키 왕국도 점차 없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입지가 좋았던 콘스탄티노플이 이 베네치아나 제노바의 도움으로 상업관세를 유지를 하면서 제국 유지가 됐던 거예요. 베네치아가 이쪽 에게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상업활동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티노플에 세금을 많이 냈겠죠. 그렇게 해서 제국이 유지가 됐다는 거죠. 결국은 이 비잔틴 제국의 해상의 패권은 베네치아가 갖고 있었다는 거죠. 라틴 제국은 콘스탄티노플과 그 주변에 아주 작은 지역만 영위했을 뿐이고 나머지 바다는 베네치아가 이 흑해와 에게해와 지중해 동부를 연결하는 해상권로를 가지고 상업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1261년에 니케아에 있었던 비잔틴 제국의 귀족들, 그리스인들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 라틴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일부 라틴족들은 펠로폰네소스 반도에서 유지가 됩니다. 여긴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요. 또 발칸 지역에는 불가르족과 세르비아의 국가가 이제 성립이 되고 여전히 해양 패권은 베네치아가 갖게 되고요. 트레부존드 제국이 유지가 됩니다. 여기 엠파이어 오브 트레부존드가 있죠. 흑해 연안에 있는 요 트레부존드 제국은 꽤 오랫동안 제국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자, 트레부존드 제국을 한번 보죠. 이 나라는 그리스인들이 원래부터 영위하던 그런 땅이죠. 이 아나톨리아의 내륙 지방은 셀주크 투르크인들이 유목민들이 와서 영위하고 있었고 이 바닷가에 있는 요 해안선을 중심으로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으면서 이 트레브존드 제국을 만들었다는 거죠. 1204년부터 1461년까지 그러니까 260년 정도나 유지된 거죠.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한 게 145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더 유지를 했던 거예요.
이 트레브전도 제국은 그루지아, 오늘날 조지아라고 하는 요 지역이 그루지아죠. 그리고 몽골, 튀르크의 교역을 통해서 흥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브전도 제국이 실크로드의 종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몽골 제국의 수도였던 타브리즈를 거쳐서 트레브전도까지 육상 실크로드 온 다음에 여기서 배를 타고 콘스탄티노플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역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한 거고, 또 워낙 약소국이니까 주변국과 외교, 결혼 등의 방법으로 생존을 합니다. 그 왕녀를 몽골 제국에 시집을 보내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흑해연안 크림반도에도 일부 트레브존 제국이 있었고요. 이곳은 정교회의 문화를 유지를 했죠. 오늘날에도 이 조지아가 정교회 국가잖아요. 그런 영향권에 있게 됩니다. 실크로드의 종점, 그러니까 몽골의 일칸국의 통상 거점으로서 흥성을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트레브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흑해연안에 아주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이 아나톨리아 반도가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데가 아닌데, 이 트레브존드는 흑해연안에 있어가지고 이 바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날씨도 굉장히 좋고 비도 많이 오는, 밀 같은 것도 생산이 많이 되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과거에 그리스인들이 지었던 교회나 수도원 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소피아 수도원이 지금도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곳은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오스만 제국 시절까지는 종교 공동체로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다가 1923년 토키 공화국이 생기면서 여기 살던 그리스인들이 오늘날의 그리스 공화국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원이나 교회들이 기능을 상실하고 안에 있던 그림들이 훼손되고 그렇게 되었죠. 또 수멜라 수도원이라는 관광지도 있어요. 이 절벽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고 여기 안에 있는 이콘들을 보게 되죠. 과거에 동방정교의 아름다운 이콘들이 남아있고 일부 파괴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923년도까지는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잠깐 방치돼 가지고 이렇게 파괴됐다가 지금은 이제 일부 복구가 돼 가지고 관광지로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라틴 제국이 유지가 됐어요. 1450년대까지 살아남았는데, 원래는 라틴 제국의 봉건 제후로 출발한 거죠. 라틴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의 황제가 있었고 데살로니케 왕이 있었고 여기 펠로폰네소스에 공국이 있었잖아요. 이거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비잔틴 제국이 회복했을 당시에도 봉건 세력으로 유지를 하다가 1460년에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드 2세에게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예전에는 모레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모레아 전제 군주국 이렇게 부르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에세이 중에 모레아 기행이라고 있어요. 이 펠로폰네소스를 오늘날에도 모레아라고 부릅니다. 이 모레아에 가보면 과거에 모레아 공국이 있었던 시절에 유적이 남아 있는데요. 거기를 미스트라스라고 해요. 중세 시대의 건축물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곳입니다. 스파르타가 있는 그곳이에요. 그 평지에는 스파르타가 있고 그 언덕 위에 이 모레아 제국 유적지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를 차를 몰고 가봤어요. 스파르타에 가는 김에 이 모레아 유적지에 미스트라스에 가봤는데요. 미스트라스 궁전의 흔적이 이렇게 있고요. 수도원도 있어요. 판타사나 수도원. 지금도 일부 운영이 되는 수도원도 있고 버려진 수도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중세 유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